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4살 남자입니다.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비 장모님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의 말도 안 되는 갑질로 꾹꾹 참다가 결국 폭발해 한바탕 하고 결혼 엎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본인 딸이 곧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를 무슨 벌레 취급하는 건 기본이었죠. 항상 저를 대하는 게 감히 니까짓 게 과일 장사하면서 내 딸을 넘봤냐고 하는 식이셨어요. 네, 저 과일 장사합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가세와 아버지의 부재로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되었어요. 남겨진 저희 엄마와 여동생 때문이라도 제가 돈을 벌어야 됐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장 노릇을 하기엔 너무 어렵고 결국 저는 엄마와 여동생과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생활비라도 줄여본다고 여동생과 같이 외갓집으로 들어가셨고 그쪽에서 일을 하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혼자 살던 곳에서 남아 밤이고 낮이고 알바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단 하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돈을 벌어 하루 빨리 엄마랑 여동생이랑 다 같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기특했어요. 어린 나이에 남들은 대학 간다고 입시 공부할 때 저는 소리치면서 과일을 팔았으니까요. 제 주된 알바가 과일 가게였는데 과일 가게 사장님도 젊으신 사장님이어서 말도 잘 통하고 절 좋게 봐주셨어요. 저한테 요령 피우지 않고 일도 열심히 한다며 군대 제대하고 다시 오라고까지 하셨거든요. 그렇게 20살까지 2년 동안 모은 돈이 3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3천만 원을 전부 다 드리고 군대를 갔고 제대하자마자 다시 과일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었네요. 과일 가게 사장님이 장사를 접고 다른 일을 하신다며 그 가게를 저한테 싸게 넘기셨고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24살의 어린 나이에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다 보니 더 크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자본금을 만들어 다른 곳에 체인을 내게 되었어요. 체인점도 하나 두 개씩 늘어가면서 저는 아예 농가랑 계약을 했고 손님들에게 더 좋은 과일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악착같이 일을 해서 제 명의로 된 가게 3개와 엄마와 동생과 다 같이 살 수 있는 조그만한 집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던 찰나에 여자를 만났는데 지금의 예비 신부입니다. 사실 예비 신부를 제가 더 좋아했어요. 예비 신부는 누가 봐도 눈에 띄게 화려하게 생겼어요. 성형을 하긴 했지만 예뻤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잘 맞고 사이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점점 틈이 보이더라고요. 예비 신부가 피부관리샵 실장으로 있었는데 그쪽에 종사하다 보니 눈이 꽤 높았어요. 그러니 저한테 바라는 것도 엄청 많았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는 건 기본이고 사치 부리는 수준이 저를 만나고 나서 더 심해진 것 같았죠. 연애 초만 해도 안 그랬던 애가 1년 정도 만나니 바뀌는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저렇게 사치가 심하고 본인밖에 모르는 여자랑은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만 헤어지자고 말을 하는데 예비 신부한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 예비 신부가 임신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 테스트기 사진까지 보내주는데 며칠 뒤 예비 신부의 어머니한테도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절 만나자마자 가차없이 경우 없는 소리를 해대는데 과일 장사한다며? 아니 어떻게 우리 딸을 꼬셨길래 임신까지 시킬 수가 있어? 이런 과일 장사하면서 평생 우리 딸 먹여 살릴 수는 있어? 어디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내가 사위로 볼까 말까 한데 귀한 남의 딸 임신이나 시키고 어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누가 들으면 본인 딸은 대기업 다니는지 알겠더라고요. 물론 저도 예비 장모님 심정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화가 나시고 속이 상하셨겠죠. 그리고 저도 싫은 소리를 들을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을 세워두고 다짜고짜 뭐라고 하시는 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예비 신부는 그런 본인 엄마를 더 돋구듯이 엄마, 오빠 과일 장사해도 돈은 꽤 벌어. 하니 예비 장모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톡 까놓고 다 얘기한다며 우리 딸 임신시킨 거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임신시킨 게 무슨 교통사고 낸 것도 아니고 같이 살면 된 거지 무슨 보상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네? 보상이라뇨? 무슨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라고 하니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며 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딸한테 최소한 3억짜리 아파트는 공동 명의로 해줘야 되고 예단은 우리 딸 뱃속에 들은 아기가 예단이니까 생략하고 우리 딸 예물은 좀 제대로 받아야겠어 하시면서 예물 목록을 써서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딸 산부인과 다니는 건 엄마인 내가 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잘 먹여 살릴까 이런 고민이나 해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예비 신부 집에 가서 차도 한 잔 못 얻어먹고 나왔네요. 예비 신부는 우리 엄마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오빠, 우리 엄마한테 얻어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야 라고 하며 워낙 우리 엄마가 나밖에 모르는 딸바보니까 오빠가 그건 감수해야 돼 했죠. 진짜 예비 신부의 임신만 아니었음 당장이라도 헤어질 텐데 너무 후회가 됐어요. 완전히 예비 신부랑 예비 장모한테 발목 잡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예비 장모님의 연락을 받고 단 둘이 만나게 되었어요. 절 보자마자 이거 예물 목록이야? 하며 종이를 주시는데 첫째로 3억 이상의 아파트가 써져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타보지도 못한 외제차를 그것도 모델명까지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본인 딸 임신까지 했는데 싸구려 차를 타고 다니게 할 수 없다면서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처갓집 가구까지 바꿔달라고 써놨더라고요. 에어컨에 냉장고에 100만 원대 청소기까지. 제가 표정이 어두워지니 예비 장모는 왜? 맘에 안 들어? 이 정도도 내가 성에 안 차. 가뜩이나 우리 딸 임신까지 시켰으면서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왜 대답이 없어? 하시는데 아무리 딸 혼전 임신으로 시집 보낸다고 하지만 이건 영혼까지 다 빼먹으려고 하는 심상 같았어요. 결혼 전인데도 이런 갑질을 하시는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더 사위할 길을 우습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면서 내가 아주 다른 사람들한테는 창피해서 우리 사위가 중졸에 과일 장사한다는 소리를 못하겠다니까. 내 친구들 사위는 죄다 사짜 직업인데 자네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자네는 우리 딸하고 우리 집한테 돈이나 잘 갖다 주고 잘 떠받들여주면 되는 거야. 하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나요?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저번에 3억짜리 집은 해간다고 했는데 그걸로도 성에 안 차시나요? 외제차에 처갓집 가구에 아무래도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는 집만 해가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비장모 제 말에 화를 주체하지 못하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돈 좀 벌었다며? 돈 벌었다는 사람이 이 정도도 못해? 자네 양심도 없네. 우리 리나 임신만 아니었어도 나 자네 쳐다도 안 보지. 무식하게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주제. 나도 이딴 사위 보기 싫어. 우리 딸 정도면 최소 대기업 다니는 남자는 만날 수 있는데 자네 때문에 지금 우리 딸 인생 꼬인 거 안 보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리나 혼자 임신한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신 거 아는데 이제 저도 엄연히 리나랑 결혼할 사람이고 보호자 될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세요? 솔직히 저도 리나 임신만 아니었음 결혼 생각 없었습니다. 근데 책임지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결혼 전부터 이러시면 결혼해서도 저 결국 리나랑 이혼해요 라고 했죠. 그러니 제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들먹이며 이래서 내가 애비였고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니까. 못 배워서 저렇지 못 배워서 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계속 있다간 진짜 감정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등신 같고 한심하더라고요. 3개월 정도 되니 예비 신부의 배는 점점 나왔어요.
예비 신부가 워낙 말라서 배만 볼록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배가 더 나오기 전에 서둘러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박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절 도우셨나 봐요. 새벽에 예비 신부의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뭐라고 웅얼웅얼거리며 막 우는데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자다가 말고 너무 깜짝 놀라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근데 예비 신부는 받질 않고 무슨 일이 생겼나 싶은 마음에 그 새벽에 차를 끌고 예비 신부네 집으로 갔어요. 저는 혹시 몰라 집 앞에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전화를 받더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순간 등줄기가 오싹해졌고 저는 미친 듯이 계단을 올라가 예비 신부네 집 초인종을 계속 눌러댔고 예비 장모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다급한 마음으로 리나 어딨냐고 했죠. 그러니 지금 리나 자고 있는데 이 새벽에 동네 시끄럽게 뭐 하는 거야? 아니 경박스럽게 자네는 예의도 없나? 하시는데 리나가 전화 와서 소리 지르고 이상한 소리에서 놀라서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 예비 장모는 뭔 소리야? 하며 예비 신부 방문을 열었는데 방에 있어야 할 예비 신부가 없었고 순간 저는 큰일 났다라는 생각과 함께 예비 신부한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예비 신부의 전화 벨소리가 집 밖에서 들리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나갔어요. 그리곤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야 말았는데 밖엔 술에 완전히 취해서 인사불성된 예비 신부가 올라오고 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예비 신부 보자마자 야, 너 미쳤어? 너 지금 임신한 몸으로 술을 마셨어? 하며 다그치는데도 얼마나 술을 마셨길래 몸조차 가누질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예비 장모는 저를 밀치더니 얘가 오죽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임신했을 때 술을 마셨겠어? 하시며 예비 신부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예비 신부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마룻바닥에 대자로 누워선 짜증을 내며 아, 답답해 하는 겁니다. 저는 뭐가 그렇게 답답하냐고 같이 짜증을 내니 예비 신부가 배에 뭔가를 벗어내며 제 쪽으로 그걸 던지더니 이것 때문에 답답하다고 하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예비 신부가 저한테 던진 건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모형배였고 그걸 보자마자 예비 장모는 온몸을 던져 그걸 숨기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예비 장모한테 나와보시라고 이게 뭐냐고 뺏었어요. 근데 역시나 제가 본 게 맞았네요. 그건 가짜 모형배였고 예비 신부의 임신은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사실 예비 신부가 장모님하고 둘이서만 산부인과를 다니는 것도 찝찝했는데 초음파 사진이랑 산모수첩 그런 걸 보여줘서 의심할 턱이 없었거든요. 예비 장모는 제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예비 신부의 등짝만 때려대며 야, 이 기집애야. 그러게 내가 술 좀 작작 처먹으라고 했지. 라고 하는데 저는 그 가짜 배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며 예비 장모한테 난리를 쳤습니다. 여태까지 임신했다는 게 거짓말이었어요? 당신들 진짜 미쳤어? 하니 예비 장모는 임신은 했었어. 근데 중간에 유산된 거지. 유산된 것도 다 자네가 스트레스 줘서 자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오죽했으면 이런 쇼까지 했겠어? 자네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하셨고 저는 그런 예비 장모한테 내가 진짜 호구로 보여요? 그 말을 믿으라고? 니들 이거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잖아. 내일 당장이라도 다녔던 산부인과 가보면 알겠네.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내가 당신들 진짜 가만 안 둬. 하며 완전 만취 상태인 예비 신부한테 너 이거 뭐야? 뭐냐고? 하며 예비 신부를 일으키는데도 정신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던 예비 장모가 이 XX가 너 지금 우리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하며 막 저를 때리고 핥히시는데 저는 핸드폰 꺼내서 동영상으로 다 찍고 일부러 그냥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예비 신부랑 예비 장모가 가게로 절 찾아왔고 예비 신부는 제 앞에서 울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얘기를 하는데 나 사실은 진짜 임신됐었어. 근데 유산된 거야.
내가 이런 말 하면 자기가 나랑 100% 헤어지자고 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한 거야 하는데 그렇게 떳떳하면 네가 다녔던 산부인과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 죽어도 거긴 못 간대요. 당연히 못 간다고 하겠죠. 거짓말이니까요. 저는 그런 예비 신부한테 너같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여자랑은 내가 미쳤다고 결혼을 하냐? 너 내 돈 보고 결혼하려고 쇼한 거 다 알아 했어요. 그리고 예비 장모한테도 아줌마 딸이 그렇게 능력 있다면서 왜 나한테 이런 사기치고 나랑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맨날 입에 달고 다니던 대기업 사위 보시지 왜 이런 쇼까지 하고 자빠져 앉아있냐고요 하며 니네 모녀 사기단 당장 고소한다고 했죠. 그러니 예비 신부는 저한테 매달리며 사기 아니라고 오빠가 나랑 헤어지자고 해서 그냥 거짓말한 거라고 하는데 예비 장모도 이 서방 왜 이러나 우리가 집이랑 예물 그딴 거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우리 딸이랑 결혼만은 물리지 마. 아니 자네가 우리 딸 책임져야지 하시는데 내가 뭘 했다고 당신 딸 인생을 책임지냐고 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영원할 줄 알았냐고 하니 결혼식 올리고 나면 바로 말을 하려고 했다네요. 저를 붙잡는 예비장모 손을 뿌리치며 당신은 이제 와서 추잡스럽게 왜 이래요? 하며 둘 다 고소당할 준비하라고 했어요. 사실 아직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본 게 없어서 사기는 성립이 안 됐지만 파혼하려고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날 이후 계속 연락 와선 그냥 파혼하고 헤어져 줄 테니 고소만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 둘한테 고소 안 당하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했어요. 그러니 두 모녀는 와서 미안하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당신들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했네요. 너한테 장가올 남자가 불쌍하다고 했어요. 괜히 엄한 남자 등신 만들지 말고 똑바로 살라고 했죠. 저는 이 두 사람한테 사과받고 인생에 아주 큰 똥 밟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마터면 결혼해서 이혼까지 할 뻔한 거 결혼하기 전에 끝나게 되어 너무 다행이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예비 신부가 했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런저런 이유 되면서 저를 자주 안 봤던 것도 그렇고 결혼하기 전부터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했던 말들까지 진짜 소름 그 자체네요. 그동안 제가 꾀부리지 않고 성실히 산 보상을 이렇게 받았나 봐요. 저런 인간들한테 대이고 지금은 결혼 생각은 없는데 장사 열심히 하고 잘 살다 보면 언젠간 좋은 짝 만나지 않을까 합니다. 내 직업이랑 학벌 약점으로 개무시하던 두 인간들아, 니들이나 똑바로 제대로 살아라. 이 말 꼭 하고 싶네요. 제 긴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아니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런 어마어마한 거짓말까지 했는데 그동안 의심사지 않으려고 쉬쉬거렸을 예비 신부의 행동이 그려지네요. 정말 소름 돋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가짜 모형배를 보았을 땐 또 얼마나 황당하셨겠나요. 배신감이 말로 못하셨을 것 같아요. 예비 신부의 주사 덕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었네요.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살해자분의 인생길도 암흑이었을 텐데 그 전에 끝나게 되어 너무나 다행입니다. 정말 그동안 열심히 사셨던 보상을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사시다 보면 또 좋은 인연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사도 열심히 하셔서 더 부자 되시고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